울산 태화강 상류인 대곡천. 국보 285 방구대 암각화가 깎아놓은 듯한 절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에서 6,000년 전 선사시대인들이 새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71년 처음 발견됐을 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난 레이저쇼를 보는 것 같았어. 3시 반쯤 빛이 들어오니까 호랑이가 탁 살아나고 음영을 받으면서 사슴이 또 탁 튀어오르면서 호랑이가 살아들고, 야, 이것은 빛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레이저 쇼를 하고 있다. 이건 정말로 자랑스럽게 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인 280여 점의 육상과 수중 동물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60여 종의 고래 그림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적입니다. 또 작살에 찔린 고래와 고래를 끌고 가는 사냥 장면은 고래잡이가 기원 후 10세기에나 가능했을 것이란 기존 학설을 뒤집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예비 단계인 잠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고래잡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림은 세계적으로 뭐 한 2-3개 정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그게 많지 않죠. 그 중에서는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지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은 이런 모습으로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암각화가 잠겨있는 대곡천의 하류에 사현댐이 있습니다. 암각화가 발견되기 6년 전인 지난 65년에 건설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이 닿지 않았던 암각화는 그때부터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암각화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암각화 최상단만 살짝 보일 뿐 거의 물에 잠겨 있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 지금 요 정도 지금 조금 보이는 부분, 예, 있기는 부분인데 고래 지금 약간 보이는 예, 고래 저 머리가 있고. 암구대가 어디에서 어딘가요? 암각화가? 예, 무트란 데부터 요까지. 그렇다면 물에 잠겨 있는 암각화의 상태는 어떤지 물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끼가 암벽을 완전히 뒤덮었고 그 위엔 수중생물의 알처럼 보이는 젤리 형태의 덩어리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손으로 걷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진 전혀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속에 이끼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중 촬영을 하면 그림이 그냥 보였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물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심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끼, 녹조 현상 같은 것도 지금 나타납니다. 수중생물 전문가는 재작년쯤 이곳에 외래종인 이끼벌레가 생겨 문제가 됐었는데 이 이끼벌레는 암석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위라든가 뭐 다른 거에 끼게 되면 일단 색깔 변질이라든가 또는 심할 경우 약간의 부식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갈수기인 겨울철 넉 달 정도만 물 밖으로 드러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침수와 건조가 반복되는 암각화는 온전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암각화를 연구해온 전문가는 80년대 찍은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면 심하게 훼손된 게 금방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왼쪽은 발견 초기고 오른쪽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고래 안쪽의 암석 조각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 깊숙이 패였습니다. 고래 오른쪽 작았던 틈도 위쪽으로 조각이 더 떨어져 나가며 벌어졌습니다.
확인 작업을 해보니까 그림이 있는 부분에서 한 129군데에서 1cm 이상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게 1cm 이하짜리는 새질 않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물에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생긴 훼손이라고 말합니다. 암각화가 새겨진 암석은 퇴적암의 일종인 쉐일이라는 건데 이 돌은 특히 물에 취약한 게 특징입니다. 전문서적에는 쉐일은 물과 결합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특히 침수와 건조가 반복되면서 입자의 결합이 파괴돼 심하면 흙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 전 나온 연구 결과에서도 물 때문에 암석에서 일부 성분이 빠져나가 푸석푸석해진 깊이, 즉 풍화 심도가 대부분 1~2mm, 심할 경우 4mm로 돼 있습니다. 검은 부분이 바로 이런 곳인데 다시 말하면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암각화가 2mm 정도의 깊이로 새겨졌다는 걸 감안하면 훼손의 심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중생물 등으로 모든 암석의 표면이 오염됐고 아예 앞면이 떨어져 나간 면적도 전체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국보를 수십 년째 물속에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암각화의 강도를 측정한다며 해머, 즉 망치로 내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7년 전 울산시의 용역을 받아 보존 방안을 연구하던 서울대 연구팀은 토목공학용 강도 측정기인 슈미트해머로 암각화를 두드렸습니다. 2580은 전문가와 함께 동일한 해머로 근처의 암각화가 그려진 것과 같은 암석의 표면을 측정해봤습니다. 미세하지만 표면이 깨지는 게 보입니다. 불가루가 네, 여기도 깨지거든요. 두꺼운 얼음 덩어리를 때려봤습니다. 세다고요. 이거 손에 대해서는 손 다쳤겠는데요? 다치세요. 지금 해먼데요. 뼈가 부러진다니까요. 당시 보고서를 보면 연구에 참여한 외국 전문가가 이런 해머로 가로 세로 30cm 간격을 두고 모두 189군데를 때렸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재 연구자나 관련 학자들은 국보에 해머를 들이대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은 여기다 그렸기 때문에 이런 데다 내면은 여기도 크랙 깨질 정도니까 크랙이 균열이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 책임자였던 교수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실험 방법으로서 그걸 했을 뿐이지. 그럼 훼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내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지금 생각은 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슈미트 해머로 두드리는 것은 지금은 옳지 않다. 됐으면 그보다 더 나은 기술이 나왔다. 그렇지. 됐으면 안 하는 게 좋지. 네. 나도 지금은 그걸 느껴. 예. 그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예. 또 내가 직접 하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도 암각화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울산시의 의뢰를 받은 공주대 연구팀이 암각화를 조사하는 동안 암석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이미 떨어져 나간 암석을 수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A라는 지점에 떨어져 있던 암편을 수거를 해서 분석이. 하지만 떨어져 나간 부위는 풍화작용으로 색깔이 밝게 변한 주변부와 달리 색깔이 진해 저절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는 반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정도 써야지 깨지거든요. 깬 면을 보세요. 이렇다고 색깔이. 이런 면들은 이게 깨지 않으면요. 굴러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팀이 억지로 깬 게 아니라면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훼손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암각화 인근엔 CCTV가 있습니다. 훼손 논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울산시 측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장기간 녹화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암각화의 훼손을 참다 못한 한 문화재 보전단체는 공주대 연구팀 그리고 관리 책임 있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이거는 국보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암각화의 훼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암각화가 물에 젖지 않게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습니다. 2년 전 정부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해발 기준으로 60m인 사연댐의 수위를 52m로 낮추면 암각화를 물 밖으로 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댐 물을 식수로 쓰는 울산시는 당장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식수가 부족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목요일 열린 암각화 보존 방안 토론장에서도 거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도 그 울산광역시 시정 보고서에 보면은 그 울산시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55만 톤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38만 톤이라 가지고 17만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그래 하지 마시란 말이야. 이야기해보소. 52m 낮추면 먹을 물 있어 없어? 그 수공에서는 보면은 1일 3만 톤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는 그거 아니다. 그 전체가 6만 톤이 부족합니다. 대체 수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수위 조절을 할 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수위를 50m까지 낮춰도 울산시의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또 울산시 주장대로 만약 물이 부족해지면 낙동강물을 활용하거나 다른 댐의 용도를 전환하는 등의 순차적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조정에 나선 총리실도 국토부가 42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울산시가 극심한 가뭄 등의 극단적인 예외를 가정해선 곤란하다며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조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울산시가 이번엔 수질 악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52m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 되면은 왜냐하면 그 조류 발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아주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또 많이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물 공급 대안과 함께 지하수 개발까지 감안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 문제가 아니면 그다음 질 문제로 간 거예요. 사인댐 물이 낙동강 물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강변 여가수가 7수로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창원 시민하고 울산 시민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문화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조금 아픔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보전연구 토론회에선 대곡천의 수로를 변경하거나 암각화에 차수벽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차수벽 설치해가지고 물을 그 부분에서 완전히 바닥을 뺑 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모색한 현상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대안은 이미 수년 전 폐기된 방안입니다. 선사시대 유물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면 그 유적의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심사하는 한국위원장은 차수벽 같은 걸 설치하면 암각화가 만들어졌던 역사적 조건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창피하잖아요. 지금 아까 차수벽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차수벽은 물 건네 갔다고 하고 벌써 2년 전에 이야기 다 끝난 건데 제일 앞서 나가야 될 텐데 2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이제 아주 초보자 수준에서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문화부 장관도 반구대 암각화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피하다 이거는. 반구대 대통령이 이래야죠. 반구대 그 물에 잠겼는데 창피하지 않나. 알아서 해라 하면 됩니다. 2580은 수위 조절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울산시 측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책임감 있는 연구도 최소한의 보전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조상들의 걸작 유산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직접 허물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